우리말의 창조인과 우리말의 파괴인가의 찬성팀 위반을 맡은 슬기로운 민수현입니다. 토론에 앞서 청소년 언어는 줄임말, 신조어, 유행어, 그리고 맞춤법 4개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쩔 TV, 무야호, 뇌절, 코코루빙뽕 등 새로운 표현들이 급속하게 만들어지고 SNS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텍스트 언어가 발달하면서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마트 학생북에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1.8%의 학생들이 유행어, 신조어, 줄임말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언어에 대해 저희는 청소년 언어가 우리말의 또 다른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소년 언어를 사용하면 기존에 있던 단어들보다 더 짧고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7글자를 말해야 했다면 이제는 2~3글자만으로도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말이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현재의 기분이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SNS나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속성이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 용어는 이런 신속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용어에는 원래 있던 단어로는 설명하기 힘든 새로운 것들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청소년 언어는 그저 청소년들의 문화입니다. 청소년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친근감을 느끼고 서로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대화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래 친구들과의 친근한 의사소통을 도와 친목을 다져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시킵니다. 실제로 스마트 학생북에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용어를 사용하는 학생들 중 절반은 친구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재미도 있으며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 용어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한 계층이 이루는 문화에 대해 우리말의 파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원래 자연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언어는 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어는 끊임없는 변화를 거치며 사라지고 창조됩니다. 청소년 용어를 시대에 따라 변한 언어의 한 종류이므로 새로운 언어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 쓰던 언어를 요즘에는 쓰지 않듯이 청소년 언어와 새로운 신조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들도 코로나 블루, 확진자와 같은 코로나 관련 신조어들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시대적 흐름을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언어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또 어떤 것들은 어느새 청소년 용어만이 아니라 많은 연령층이 함께 쓰고 있는 말들도 자리 잡아 사전에 기록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말이 새로운 표현의 창조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6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 7단원은 줄임말, 유행어, 신조어 등을 비롯해 비속어 사용, 외래어와 외국어 사용 등을 다루며 언어의 변화를 새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청소년 용어의 사용이 우리말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언어 우리말의 파괴인가 창조인가라는 주제에 이번에 맡게 된 나눔의 김아랑입니다. 저희 팀은 신조어는 우리말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글이 파괴가 됩니다. 요즘 신조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한글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널리 쓰이는 신조어가 사이버 공간에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활발히 사용되면서 한글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조어 중에는 사전에 등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쓰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순 우리말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한글이 잊혀지고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의사소통이 원활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대와 차이가 나는 고연령층 분들이나 신조어를 잘 모르는 분들,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의사소통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혀 뜻을 알지 못하고 신조어를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거나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신조어 중에는 사전에 등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쓰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조어를 쓴다면 신조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신조어가 탄생하는 배경을 보면 흥미, 위주, 어떤 계층에서 숨겨 쓰고자 하는 의도, 유행적 성격과 등과 같이 언어의 본질인 의사소통의 원한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성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조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신조어를 배우면 되지만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조어부터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한글을 사용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SNS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신조어를 사용하며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순 우리말을 사용하는 횟수보다 신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대화할 때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또한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새로운 신조어나 줄임말 등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저희는 신조어는 우리말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조어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는 게 그거 강제적이지 않나요? 언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저는 정확히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언어는 자신이 선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행을 따라가든지 따라가지 않던지 그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청소년 용어를 사용한다고 입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용어가 한글을 파괴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말이 한글 파괴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한글 파괴로 이어지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나 인터넷에서 신조어를 사용할 때 보통 맞춤법이나 신조어 줄임말들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세대 간의 의사소통 단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윗세대들도 아랫세대들의 아랫세대들의 문화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청소년 용어를 많이 배우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조어를 먼저 배운다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언어 우리말의 창조인가 파괴인가에서 반박을 맡아 신청하는 윤소울이라고 합니다. 방금 한글이 잊혀진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언어는 한글을 줄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청소년 영어처럼 새로운 한글을 단어를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글의 장점이잖아요. 특징입니다. 한글의 장점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하고 한글의 장점인 하나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하고 신조어를 사용하면 신속성도 올라가서 언어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언어 우리말의 창조인가 우리말의 파괴인가 주제에 반박을 맡은 희망하는 이은아입니다. 저는 청소년 언어는 우리말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찬성팀에서 71.8% 학생들이 청소년 언어를 사용하고 기존에 있던 단어들보다 더 쉽고 간단하고 편리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말로도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조어가 편하다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우리말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있던 단어로는 말하기 힘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단어들은 어린이들이나 고령층 사람들이 발음하거나 사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소년 언어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유대감, 친근감을 형성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언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는데 왕따는 시키는 사람의 문제이지 신조어를 쓰지 않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행에 뒤처지는 것은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언어는 변화해서 옛날에 있던 단어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신조어를 만들어내다 보면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빨리 언어가 변화했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언어가 빨리 변화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반대팀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청소년 언어는 한글을 줄여서 만든 것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년 언어 중에는 줄임말뿐만 아니라 맞춤법 파괴도 있는데 이런 게 한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신다. 아까 이런 것도 한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장점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용어처럼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 자체가 한글의 장점이잖아요. 특징이고 청소년 용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한글이 상용의 원리, 기획의 원리, 합성의 원리 등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발전을 막는 해로운 면이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하지만 이는 과도하게 사용될 뿐이지 즉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의 뜻을 새기는 일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마땅합니다. 근데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왜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고쳐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저번에 한글날 조사에서 48.3%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말을 파괴하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것이 과도한 사용 때문에 그것을 경각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청소년 언어 사용은 그것의 개인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개인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개인 언어 사용에도 그 신조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신조어를 사용하는 게 왜 창조라고 생각하시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신조어를 일단 사용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조어를 사용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언어는 우리말의 창조인과 파괴인과의 창조축인 유역하는 찬송하는 이승우입니다. 먼저 청소년 언어는 세대 간의 의사소통 단절을 유발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언어의 뜻은 청소년 언어 사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언어를 사용하면 원래 쓰던 언어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청소년 언어로 친구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언어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언어로 왕따를 하는 것은 청소년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원래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언어도 끊임없이 변화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창조적인 언어이자 청소년의 문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팀 요약을 맡은 비판키는 김지원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셨던 저랑 같은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 한글날 맞이 스마트 학생북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는 말 자체에서 강제성이 동요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 언어가 좋은 유대감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고요. 또한 스마트 학생북 같은 설문조사에서 중고등학생 4,809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용어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려 58% 거의 60%의 학생이 경각심을 가지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말이 청소년 용어를 직접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채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언어 용어의 사용을 언어 파괴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요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2반 때 원래 있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청소년 용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런 예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인데요.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인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남이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를 담은 말인데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네 글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장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명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뜻을 전달하기에는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이미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의 뜻을 모두가 알고 있나요? 모르는 사람에겐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뜻을 설명하면 되죠. 모르는 사람에겐 그럼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게 더 명확한 전달이 되는 것이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윗세대와 어린아이가 서로 배우면서 더 이제 청소년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시는 또 있나요? 제가 토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많은 것들을 검색해봤는데 대부분의 포스팅이 20, 30대나 그 위의 세대들이 청소년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신조어를 알아보자, 예를 들어 신조어 테스트도 있고 2021년 신조어 알아보기 등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거의 20, 30대가 포스팅한 자료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청소년 용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윗세대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 30대가 아니라 1세대 범위라고 하셨는데 1세대 범위가 노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과 청소년의 세대 차이는 해결할 수 없나요? 어른들과 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 먼저 굳이 청소년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 말은 청소년 용어가 어르신 분들과 대화를 단절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른들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게 왜 청소년 용어의 파괴로 연결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 용어 사용이 보통 한글말로 하면 연결이 되는 그 세대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통 한글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상황을 청소년 용어 사용으로 인해 막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언어의 파괴 아닙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강제성의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언어 우리말의 창조인가 파괴인가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용기 있는 이혜주입니다. SNS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언어가 발달하였고 청소년들이 만든 신조어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집단의 결속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즉 청소년 언어는 그들만의 문화입니다. 물론 반대팀에서 언급해주신 세대 차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바뀌어져 나가는 이들의 문화를 비판하고 막으려는 것보다 인정을 해주되 이로 인한 문제를 연구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신조어 10개 가운데 7개는 10년 안에 저절로 사라지며 이는 한글을 폐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개발되고 있는 딥러닝 AI는 단순한 외국어 번역기뿐만 아닌 신조어 청소년 용어를 번역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 사회에 어느새 사라지고 또 나타난 용어가 있듯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들의 창조성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용어처럼 새로운 한글 단어를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글의 단점이자 하나의 특징입니다. 원래 있던 단어를 배려하며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언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청소년 용어는 우리말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언어 우리말의 파괴인가 창조인가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최종 발언을 맡은 배려하는 김예은입니다. 최종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어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누군가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청소년들이 파괴하며 자신들만의 언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조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언어를 뜻합니다. 청소년들은 맞춤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따와 같이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은 시옷만 적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제대로 된 띄어쓰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춤법 파괴는 엄연히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언어는 우리말의 본질을 파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언어 중에는 알고 보면 의미가 좋지 않은 것도 많으며 이런 말들을 계속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순수함과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청소년들은 신조어로 인해 올바르지 않은 언어 습관이 형성될 수 있으며 청소년 언어 중 하나인 줄임말을 사용하다 보면 단문에만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 등을 비하하는 신조어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라드 교수는 내가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첫 번째로 한글을 배우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글은 쉽고 과학적이며 말소리가 글자와 일치하는 우수성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글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조어, 즉 청소년 언어를 듣고 심각성을 느끼기보다 신기해하거나 흥미로워하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조어를 단순히 즐거움으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느끼고 우리말을 다시 살피며 바르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글을 지키고 우리말을 아끼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최종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